고치. 빨리 실행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가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또 망해보고 해봤겠어요. 막 제가 한두 개 한 것도 아니고 2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이 했는데 하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역시 가게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운 좋게 내일 나오는 수가 있어. 그러면 저는 또 숨도 안 쉬고 해요. 오늘 생각했는데 알아봤더니 그날 나왔어.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과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어떤 걸 주안점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급하게 한다고 해서 돌아가려 그러면 1, 2년 한참 돌아가요. 근데 그게 내일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늦게 6개월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동네 손바닥 보듯이 펀하고 부동산들도 가만 안 있어요. 여기 한 군데에다 맡겨놓지 말고 여러 군데 던져 놓으면은 막 난리들이야. 그러면 파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건을 미리 마음속에 정하고 그 조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얻으려면 공부가 필수입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 앞에 카페를 차려본 적도 있는데 버스 정류장 앞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목적성이 이거는 빨리 어디 집에 가고 경유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흐르는 유동성이. 흐르는 유동성은 아무리 가시성이 좋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좋은 게 저기에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좋은 거는 있잖아요. 안 좋은 데에서 좋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장점을 있잖아요. 무조건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할 때 성공합니다. 단점이 없는 곳은 성공이 어려워요. 이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단점이 있는 곳에 꽃을 펴요. 쉽게 얘기하면 발상을 전환하시면 성공이 나옵니다. 지금 발상을 전환 안 하시면 남이 그냥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15평을 하나, 아까 그 평수 20평을 하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 모든 자리에서 제일 좋은 거는 월세라고 그랬잖아요. 월세 싼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남들이 다 망한 자리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면 컨셉을 딱 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외성을 가지고 어마 세상에 나 저렇게 할지 상상도 못했네 이래. 저 맨날 망해져 뼈지는 가지인데 거기 야 근상기 생겼던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급반전의 사고의 전환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감성적인 충격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카페의 성공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점이 있는 자리에서 발상의 전환을 무기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꽃을 피울 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왜 저기는 망하는 것 같은데 돈을 벌고 있고 커피숍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 많아도 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인건비가 많든가 재료비가 비싸든가 월세가 비싸든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장사 안 돼서 망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못 써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몰라. 그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해서 보는 시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거들떠도 아는 자리가 투자할 만한 자리로 변신이 되는데 그런 자리들은 전제 조건이 월세가 쌉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인테리어에 큰 돈을 안 들여도 돼요. 왜냐하면은 깔끔하게만 하면은 빛이 나. 내 가게가 깨끗하면 돼. 내 가게가 돋보여야지. 그러니까 건물이 허름할수록 그렇지. 많은 사람들의 착각인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되는 집은 비싸서 되는 것 같지만 돈이 안 남는 걸 어떻게 해?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느 선에서 큰 이문을 먹기 위해서 성공을 하려는 거지 어느 정도 기분 때리려고 이걸 합니까? 이 고생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 폭은 그 낮은 데가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사 좀 되는 동네 가면 월세다 뭐다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서 내가 먹고 살기는 하지만 큰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근데 좀 잘 안 되는 곳, 낙후된 곳에서 머리를 잘 써서 하면 이게 그 일대에서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냥 쓸어버리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물론 리스크는 있지.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쉽게 해서 결론은 뭐냐면 밖에서 드라마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이 많다고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판단보다는 상대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이런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유튜브도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좀 기가 막혀요.
제가 봤을 때, 야, 저게 도대체 왜 저러나, 저 사람들. 아니, 물론, 자기 확신이 없고 볼 수도 있지만, 다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지. 유동이 있어야 되고, 권리 있는 데가 장사가 잘 되고, 어디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무 특별할 것이 없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가게 창의적인 컨셉과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이 안 돼 있는 가게를 남들 다 하는 그 가게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니 좋은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소에 목을 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똑같은 가게, 장사 안 되는 가게만 배출되는 거예요. 상권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제가 답답한 거죠. 비어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보다는 좋지만 왜 좋은 자리를 날 수 있음에도 거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가장 조금 그런 거는 너무 을신연스럽더라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가 느꼈다는 거는 딴 사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참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내 카페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당신 카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안 돼, 상권이 안 되고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나 지었는데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기운이 센 거야. 그래서 다 휘몰아치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그런 리더형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 더 생기면 완전히 살겠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상권이 사냐면 되겠다. 망에 자빠진다. 그러면 그 구태의연한 비전문 장사꾼들은 다 가는 거야, 이제. 이제 돈을 벌려오는 장사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저기서 저것뿐이 못 보나? 야, 지금 딱 물 좋다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사꾼은 꾼은 틀려. 딱 계산적으로 딱 생각하고 딱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요즘 인기 있는 게 뭐지? 위스키 몰트 위스키 바. 야, 요거 적정 평수가 몇 평이야? 25평입니다. 올해 25평에 몇 테이블? 3테이블이면 가장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직원은 몇 명 써야 돼? 1명 내지 2명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월세가 BP 때리면 월세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아? 200만 원대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나오고 딱 들어가서 그 정도만 딱 세팅하고 가는 거야. 도와도 골치 아파. 장사 잘 된다고 30평, 40평 해가지고는 사람들 돼가지고 골치 아파. 나중에 안 되기 시작하면 그 돈 적자 한 번 나서 3개월만 적자 나면은 1년 동안 번 돈 다 털어놓네. 차라리 그런 거를 여러 개를 하는 게 낫다. 그 적정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비율을 크게 한다고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꾼들이 들어와서 그걸 하나하나씩 해놓으니까 사람들도 더 활성화가 되고 모든 사람이 보면은 꾼들이 와서 저기 장사가 되네? 인구에 회자되는 거 저기서 월 1,000만 원씩 번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막 옆에다 막 떠들고 막 이러면서 상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상권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상권에 주목하십시오. 경리단길, 연트럴파크 등등에 있는 다음 상권 말이죠.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열의 9이 망하는 케이스가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2층 말씀드릴게요. 2층 다 망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 2층이나 보면 안 되지. 내가 2층을 자주 들어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층은 뭐냐면 1층만큼의 가시성이 나오는 곳. 지금 아까 우리 있던 그 1층에 보다 2층 있잖아요. 그 스시집. 그 가시성이 안 나옵니까? 2층을 한다면은 그런 자리에다 해야 된다. 다 보이는데. 나머지 2층 들어가면은 다 아까 PC방도 있고 당근에 사장님은 그러시잖아요. 지나가면서 2층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데는 안 된다. 저기 보니까 2층에 저게 있더라. 알 수 있는 가시성이 확보된 2층은 1층보다 아무리 못해도 월세가 반가라도 떨어지고 평수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가시성이다. 접근성이라는 건 가시성하고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뭐냐면 올라가는데 불편한 거. 근데 이 불편한 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원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저기를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계단을 해서 나 저기 올라가고 싶어.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안 불편한 거야. 딱히 지금 보면은 없는 분야의 자영업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의 평수에 이런 거는. 그럼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지금 20평, 15평짜리 하는데 권리 1억짜리 때려 박아가면서 어리석은 짓이야, 이거는.
월세 낮고 무권리, 가능하면 무권리, 뭐 1,000만 원, 2만 원 달라고, 2천만 원 달라는 거 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좋은데 그 정도는 그렇지만 막 권리랍시고 붙어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피해야 되고, 거의 무권리에 가까운 곳을 찾아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층수가 성공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가시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면 웬만한 1층보다 낫습니다. 그 권리금이 전부 월세로 상세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2천씩 권리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은 그러면 5년 하면은 1억이란 말이에요. 여기 권리가 1억짜리인 거예요. 저게 적정평수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평수에 200만 원이 적정하다 한다면 150만 원을 더 주는 거. 그게 분할로 주는 거야, 내가 권리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권리 없으니까 월세 더 주는 거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권리인데 월세도 200짜리가 많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데로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데 2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어요. 저기를 올라가고 싶게끔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신규 분양상가의 무권리와 렌탈프리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조삼모사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